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및 키키의 키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수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업다운 수업이죠. 그동안은 조금 재미 반,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펜과 종이가 필요합니다. 같이 필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문법, 그 중에서도 접속법 20, Konjunktiv 2라고 하죠. 이 Konjunktiv 2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같이 알아볼까 하는데, 우선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erste Person Plural Präteritum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 Person Plural이면 얘를 얘기하는 거죠. wir. 그 다음 Präteritum, 과거란 뜻이죠. 과거. Konjunktiv 2는 어쨌든 형태가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 gehen을 한번 볼게요. 같이. gehen이란 동사가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컨중티브로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erste Person Plural, wir에서 과거 형태가 gehen의 과거 형태가 어떻게 되죠? 그쵸? gingen이에요. 얘는 Konjunktiv 2도 gingen입니다. 요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 미리 써놨죠. 이시에는 에를 붙이고, 두에서는 에스트를 붙이고, 에아지에스는 에를 붙이고, 위어에서는 n을 붙이고, 이어에서는 에테를 붙이고, 지에서는 n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한번 같이 옆에 한번 써보세요. 이시,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깅에 이렇게 되겠죠. 자, 과거랑 굳이 그러면 차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과거에서는 ish가 어떻게 되죠? 그쵸? 깅이죠, 깅. 프레테리툼은 깅이에요, 그죠? 자, 헷갈리지 않게 프레테리툼 써놓고, 여기는 이제 컨중티브. 컨중티브는 깅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프레테리툼은 여러분 일단 컨중티브 2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프레테리툼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는 gings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컨중티브는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gingest 이렇게 돼요.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as는 어떻게 되죠? 과거는 아마 여러분들 ging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as, 컨중티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깅에 이렇게 되죠. 자, 컨중티브도 ish랑 as가 형태가 같아요. 그죠? 프레테리툼에서도 같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어에서는 깅엔이죠. 자, 얘는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두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는 과거가 어떻게 됐어요? 깅트 이렇게 됐죠. 그리고 컨중티브에서는 깅엣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과거 깅엔이죠. 그 다음에 컨중티브도 깅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 과거 프레테리툼이랑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끝에 어미 변화만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프레테리툼이 조금 익숙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얘는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절차가 있듯이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고, 프레테리툼부터 정확하게 좀 단어, 동사 외울 때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거 잘 외우시고 난 후에 프레테리툼이 많이 익숙해지시고 난 뒤에 컨융티프를 외우게 되면 이건 사실 뭐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거의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요렇게 변화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동사의 변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는 sein 동사, 참 많이도 여기저기 쓰이는 좀 특별한 sein 동사의 변화 역시 제가 미리 써놨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과거에서 과거 요구로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마렌을 먼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씨가 이제 마레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자, 여기서 써놨죠. 하지만 아, 오, 우 같은 경우에는 컨융티프에서 이렇게 umlaut를 붙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umlaut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희 좋아하죠. 아, 붙일 수 있는데 많이 붙이죠. 단수 복수에서도 많이 붙이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변화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ich ware가 아니라 ich wäre가 되는 거고 이것도 wir wären이 되는 거죠. Ich wäre, du wärest, sie es wäre, wir wären, ihr wäret, sie wären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오, 우 얘가 붙일 수 있는데 그럼 다 붙이냐? 그건 또 아니죠. 또 예외는 있잖아요. 저희 항상 예외 있습니다. sollen 하고 wollen. 얘네들은 또 붙이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 역시 여러분들 요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얘네가 붙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많이 피부로 이미 좀 느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붙는다 했을 때 어머 이상해 이게 아닐걸요. 붙으면 더 이상하게 들릴 거라 그 느낌 정도는 여러분이 이 수준에서는 좀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아, 오, 우가 umlaut가 이렇게 붙지만 sollen, wollen 안 붙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conjunctive 2를 사용할까요? 자, 일단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irreale Wünsche und Hoffnungen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irreale Wünsche,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뭔가 현실성이 없는 그런 희망사항, 희망, 그죠? 저의 소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 희망사항을 얘기할 때 conjunctive 2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뭔가 조건이 붙을 때, 현실성이 없는 조건이 붙을 때, 특히 when이랑 같이 많이 사용되죠. when. 자, 예문은 제가 뒤쪽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만일 뭐 어쨌더라면 뭐 어쨌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 있죠. 그럼 Bedingungssätze, irreale Aussagen, 현실성이 없는 그런 주장이나 어떤 문장, 그리고 조건부의 문장 이런 거를 쓸 때 conjunctive 2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게 요거는 영어에서도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을 할 때, 특별히 공손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뭔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할 때 conjunctive 2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히 뭐랑 같이 되냐면 Modalverben, 그렇죠? 조동사랑 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구체적으로 문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ch wünschte, ich wäre ein Kind. 자, ich wünschte, ich wäre ein Kind. 자, 요 부분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아까 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현실성 없는 소원, 희망사항 이거에 속하는 거죠. 자, ich wünschte 제가 일단 희망을 해요. Ich wäre ein Kind 내가 아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어른이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현실성이 제로예요.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요 뒤에도 근데 보시면 여러분 희망한다 이거는 사실 뭐 현재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현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복잡해져요. 조금 내용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현실성 제로인 내가 아이였으면 좋겠다. 내가 뭐 새가 됐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여기도 컨junctive를 써주세요. wünschen 동사에도 컨junctive를 쓰세요. 지금 여기 보면 과거랑 또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wünschte가 지금 과거랑 똑같이 형태는 똑같지만 컨junctive입니다. 컨junctive 2예요. 그래서 ich wünschte, ich wäre 요거를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짝꿍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애들이다 생각하시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펜과 종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형태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꿈꾸는 거, 현실성 없는 거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Wenn ich im Urlaub wäre, läge ich den ganzen Tag am Strand. Wenn ich im Urlaub wäre, läge ich den ganzen Tag am Strand. 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장들이에요. 조건부, when, 그죠? 뭐뭐 했다라면 뭐뭐 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Wenn ich im Urlaub wäre. 내가 지금 휴가에 있었더라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휴가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 하루 종일 해변에 누워 있었을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역시 현실성 제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conjunctive 2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지금 들어갑니다. 자, 여기 형태 보면 여기 umlaut 들어가 있고 4개에도 지금 umlaut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ärst du so freundlich, mein Buch zu holen? 그죠? 이거 뭔가 굉장히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물어보는 문장이죠. Wärst du so freundlich, mein Buch zu holen?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너 정말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내 책을 너 정말 조금 친절해서 책을 좀 가져오지 않으련? 네, 해석이 조금 이상하네요. Wärst du so freundlich, mein Buch zu holen?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좀 부탁하는데 이렇게 freundlich는 친절한 이런 뜻이지만 이거를 이제 굳이 1대1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한국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더 잘 해석하실 수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Wärst du so freundlich? 이걸 그냥 저는 그냥 내가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책 좀 가져다 줄래?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Wenn ich Geld hätte, könnte ich euch helfen. 자, 이것도 조건부네요. 그죠? when이 들어가 있잖아요. Wenn ich Geld hätte, könnte ich euch helfen.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도와줘.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Wenn ich Geld hätte, könnte ich euch helfen. 돈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도움을 줬을 거야. 이런 내용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동사를
사실은 conjunctive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동사는 conjunctive 2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가능을 하지만 저희가 주로 conjunctive 2를 잘 활용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in 동사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죠? Ich wäre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죠? haben 동사도 저희 hätte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können 동사 könnte 그죠? 이렇게 쓰고 müssen 동사도 müsst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müsste 그 다음에 dürfen 동사도 컨정티브로 많이 써요. dürfte 그 다음에 wollen 동사도 wollte 과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sollte 컨정티브로 그 다음에 brauchen 동사도 bräuchte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wissen 동사 같은 경우도 ich wüsste 그죠? wüsste 이렇게 많이 쓰고 kommen 같은 경우에도 käme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동사를 conjunctive 2로 만들 수 있다고는 했지만 모든 동사를 conjunctive 2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은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고요. 사실은 대체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werden conjunctive인 würden을 동사랑 같이 사용하는 거죠. 동사 원형이랑 infinitive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ch würde das machen. 이런 식으로 대체 형태를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쓰고 conjunctive 2를 쓰고 언제 그러면 대체 형태를 쓰냐?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애들은 conjunctive 2를 쓰고 나머지 애들은 대체를 써도 되고요. 또 다른 설명은 과거랑 똑같이 생긴 애들 있죠. 이게 사실 문장적으로 봤을 때 과거인지 아니면 conjunctive 2인지 헷갈리는 애들.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또 이 대체 형태를 많이 써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wollen이랑 sollen은 과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얘는 conjunctive 2 형태라고 보는 거죠. 얘를 대체 형태로 쓰진 않아요. Ich würde wollen, ich würde sollen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애들, 똑같이 생긴 애들은 형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njunctive 2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conjunctive 2 형태를 많이 써보셔야 될 거고요. 많이 이제 만들어서, 왜냐면 모든 동사는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다 만드셔서 써보시고, 근데 이제 형태가 이제 동사 과거랑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요 대체 형태도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conjunctive 2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도 잘 들어보세요. 언제 어떤 동사를 가지고 이 형태를 쓰는지.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또 여러분이 써보는 거겠죠. 직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딱딱한 내용이라 그렇지만 이게 사실 좀 오래전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만들어는 놓고 녹음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일단 만들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츄스! 여러분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